자, 이번에는 증인은 24년 12월 4일 다음 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인 01시 13분경에 피청구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해서 약 2분 52초가량 세 번째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경위로 전화를 걸었나요? 당시 그 제 기억으로 공안시 그 경에 국회 그 계엄 해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후에 조금 전에 좀 내용들이 좀 있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그 경찰의 어떤 조치 상황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경찰의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반적인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여쭤봤고 총장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 경찰이 국회를 좀 통제를 했다가 다시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또 국회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포고령에 의해서 국회를 통제하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아울러서 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군인들이 좀 국회에 들어간 것은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총장님께서 매우 좀 계엄 자체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 있었고 일종의 약간 푸념과 한탄 이런 정도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눴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12항은 금방 답변에서 충분히 정은 한글로 보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한 내용 중에 거기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피청구인 조지호는 경찰 조치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계엄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취지로 계엄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기여를 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던가요? 아니면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던가요? 그 당시 어떤 그 뉘앙스로는 어떤 계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는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 이런 그 당시에는 그런 뉘앙스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식하기 좀 어려웠었고요. 다만 이 포고령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포고령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대로 말씀했던 것을 제 기억을 하면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이제 포고령에 따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평상시 어떤 조조 청장님의 어떤 말씀 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좀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조 청장님께서 워낙에 이제 말씀이 명확하시고 맺고 끊음이 정확하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그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고령 얘기를 하면서 일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12항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검찰 신문 조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 아래 부분 보면은 잠깐만요. 예. 저기 아까 저 청구인 쪽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결과로 혹 이어되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정도 제시하면서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킨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 조서의 아래 부분 보면은 제가 조지호 청장님에게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물어봤고 조지호 청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는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호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정확한 외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야간 투시경까지 이렇게 착용을 하고서 이렇게 군인을 국회 그것도 경내가 아닌 국회 그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본관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참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 총장님께서도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확한 워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동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워낙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고 제가 강조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날 텐데, 동의를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그러게 말이야,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라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치는 표현을 했던 겁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요?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일날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건데, 정의는 24년 12월 4일 06시 23분경에 피청구인 조지호와 14분 35초가량 네 번째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주제로 나눴는지 대략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06시 20분경 전후해 가지고 아마 전화가 오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엄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안가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가 이후에 그 계엄이 발생했을 때, 계엄이 시작된 이후에 인영 그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조 청장님께서는 당신께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사표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제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신문 조서 중에 일부입니다. 삼청동 안가에 다녀왔다는 사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때 정의는 네 번째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로부터 계엄 전에 대통령 안가에 불려갔다 왔다라는 말을 듣고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금방도 초대해서 증언을 했었고요. 통화 당시에 정의는 피청구인 조지호에게 안가에서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할 때 반대한다고 말씀하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피청구인 조지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워낙에 계엄이 이제 황당한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 계엄 반대를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 총장님께서 그 당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에 고압적으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 1분이라도 단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대통령께서 워낙에 일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말할 틈이 없었다. 반대를 표현할 얘기할 그럴 틈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7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조지호와의 네 번째 통화에서 피청구인 조지호가 안가에서 나와 김봉식 서울청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가요? 그 안가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김봉식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